KBS 제3라디오. 지금부터 KBS 뉴스 투데이를 KBS 3 인터넷과 KBS 3 KBS 제3라디오로 동시에 방송해 주도록 하겠습니다. KBS 제3라디오입니다. 든든 든든든든든 뚜뚜뚜 2015년 11월 30일 월요일 오후 3시 KBS 뉴스 투데이입니다. IT 기업의 은행 빅뱅이 시작됐습니다. 이신영 기자가 보도합니다. 인터넷 전문은행인 카카오뱅크와 K뱅크가 이르면 내년 상반기에 문을 엽니다. 23년 만에 새 은행 탄생입니다. 금융위원회는 29일 카카오, 한국투자금융지주, 텐센트 등이 공동주주로 나선 카카오뱅크, KT, GS리테일, 우리은행 등으로 주주가 구성된 K뱅크를 인터넷 전문은행 사업자로 선정했다고 발표했습니다. 인터넷 은행은 은행 지점을 방문하지 않고도 인터넷이나 스마트폰으로 계좌를 열고 대출을 받거나 펀드 투자를 하는 등 모든 금융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는 사이버 전용 은행입니다. 지점망이 필요 없어 비용 절감분을 높은 예금 이자와 낮은 대출 금리 형태로 고객들한테 돌려줄 수 있습니다. 카카오, K뱅크와 쇼핑몰 인터파크 주도의 아이뱅크 등 세 곳은 지난 10월 금융당국에 인터넷 은행 사업자로 신청해 경쟁을 벌여왔고, 금융당국은 사업계획 등을 토대로 이날 심사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아이뱅크는 탈락했습니다. 임종용 금융위원장은 사업의 혁신성, 금융 소비자 보호 방안 등을 구체적으로 마련한 두 곳을 선정했다고 말했습니다. 국내에서 은행이 새로 설립 인가를 받은 것은 1992년 평화은행 이후로 처음입니다. 미국, 중국, 유럽에선 이미 1990년대 중순부터 산업자본의 은행 소유를 허용했고, 일본의 IT 기업인 소니와 라쿠텐 전자상거래 업체, 중국의 텐센트 게임 업체 등은 이미 인터넷 은행을 설립해 운영하고 있습니다. 서병호 금융연구원 연구위원은 수천만 명의 고객을 보유한 IT 기업들은 금융을 연결해 고객들한테 훨씬 다양한 혜택을 제공할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KBS 뉴스 이신영입니다. 백 147개국 정상이 온실가스 감축에 대하여 머리를 맞듭니다. 파리 이성훈 특파원이 보도합니다. 30일 현지 시각 프랑스 파리에서 전 세계 147개국 정상이 참여하는 가운데 기후변화에 대처하기 위해 각국의 온실가스 감축 목표를 설정, 합의하는 환경 외교의 큰 무대가 펼쳐집니다. 내달 11일까지 계속되는 UN 기후변화협약 당사국 총회인 COP21은 교토의 정서를 대체할 신기후변화 체제를 마련하는 자리입니다. 1997년 합의된 교토의정서는 선진국 중심으로 2020년까지 온실가스 감축 목표를 담고 있지만, 미국 등이 의무 이행을 거부하고 개발도상국이 빠지면서 사실상 효력을 상실한 상태입니다. 이번 총회에선 2100년까지 지구 표면 온도 상승폭을 산업화 이전 1880년부터 1899년까지와 비교해 섭씨 2도 이내로 하는 방안을 집중 논의합니다. 이번엔 주요 온실가스 배출 국가인 중국과 인도 등 개발도상국도 대거 참여합니다. 이미
이미 178개국이 2030년까지 온실가스 감축 목표와 이행 방안을 담은 자발적 기여 방안인 INDC를 제출했습니다. BBC 방송은 이번 총회는 교토 의정서 만료 이전에 전 세계가 장기적 온실가스 감축 방안에 합의할 사실상 마지막 기회라고 29일 보도했습니다. 협상 타결을 위해 이번 총회에는 버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 나렌드라 모디 인도 총리 등 주요국 정상들이 대거 파리에 모입니다. 우리나라도 박근혜 대통령이 참석합니다. 총회 결과에 대한 전망은 엇갈립니다. 오바마 대통령과 시진핑 주석 등이 협상 타결에 대한 의지가 크다는 점은 긍정적입니다. BBC 방송은 기후변화로 인한 기근이 최근 대규모 난민 사태의 원인 중 하나라는 공감대가 있다고 했습니다. KBS 뉴스 이성훈입니다. 여야는 한중 FTA 비준안을 한밤까지 협상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양승식 기자가 보도합니다. 여야는 한중 FTA 자유무역협정 비준 동의안 처리에 정부 제시 데드라인 11월 30일을 하루 앞둔 29일 밤까지 FTA 비준 동의안과 법안, 예산안 등에 대한 일괄 협상을 벌였습니다. 하지만 막판에 누리과정 지원 예산 문제가 다시 제기되면서 여야가 신경전을 벌이는 등 난항을 겪었습니다. 이춘석 새정치연합 원내수석 부대표는 이날 오후 협상이 끝난 뒤 브리핑에서 한중 FTA 협상을 포함한 여야 협의는 최대 쟁점인 누리과정 때문에 결렬됐다며 새누리당이 정부의 누리과정 지원 예산은 최대 2천억 원까지 제시했지만 이 액수는 학부모와 야당의 기대를 짓밟는 것으로 여당의 전향적 태도 변화가 없으면 합의가 쉽지 않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새누리당 원유철 원내대표는 누리과정 예산의 경우 오히려 오늘 야당이 예산 협의 때 이를 제기하지 않아 논의 대상에서 빠져 있었는데 이것 때문에 여야 합의가 불발됐다는 것이 도대체 무슨 얘기냐며 반박했습니다. 여야는 저녁 식사를 한 뒤 다시 협상을 재개 밤 늦게까지 계속했습니다. 야당 측은 이날 30일 오전까지 협상이 안 되면 국익을 위해 어쩔 수 없이 단독 처리 수순을 밟는 수밖에 없다고 하며 야당을 압박했습니다. 이에 대해 야당 협상 관계자들은 FTA 비준 동의안을 단독 처리할 경우 여당이 이른바 활성화법이라고 이름 붙인 경제악법들과 노동개혁 관련 법안은 처리해 줄 수 없다고 맞섰습니다. KBS 뉴스 양승식입니다. 로마의 황제이고 이집트 여신 이었던 사람이 인류의 역사에 새겨진 것의 얼굴을 드러낸다고 합니다. 허윤희 기자가 보도합니다. 런던을 출발해 유라시아 대륙을 건너온 수천 년 전 인류 문화유산이 서울에 도착했습니다. 29일 오전 11시 서울 예술의 전당 한가람 미술관 1층 전시실. 나무 상자가 하나씩 열릴 때마다 마른 침을 삼키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이집트, 메소포타미아, 그리스, 유럽, 인도에 이르기까지 수천 년의 시공을 넘나드는 인류사 보물들이 포장을 풀고 제자리를 찾았습니다. 영국 대형 박물관 유물운반 책임
책임자인 니나 해리슨 씨 등 6명이 126kg에 달하는 대리 석상을 조심스레 꺼냈습니다. 로마의 철인 황제 마르쿠스 아울렐리우스의 두상이었습니다. 굽이치는 곱슬머리와 턱수염, 베일을 쓴 황제의 근엄한 얼굴이 드러났습니다. 운반 과정에서 흠이 생기진 않았는지 돋보기로 확인하던 이들이 완벽해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이 유물은 조선일보사가 창간 95주년을 기념해 12월 11일부터 내년 3월 20일까지 개최하는 대형 박물관전인 영원한 인간에 나옵니다. 인류 역사상 영원 불멸의 주제인 인간의 얼굴을 주제로 대형 박물관의 방대한 소장품 중 최고 작품 176점을 엄선한 전시입니다. 얼굴로 보는 인류의 거대한 역사가 전시장에 펼쳐집니다. 지난 26일 오후 2시 45분 1차 유물 154점이 인천공항에 도착한 데 이어 다음날 나머지 22점이 무사히 서울에 도착했습니다. 유물해포, 즉 유물의 포장을 벗기고 전시하는 일의 작업은 주말부터 시작됐습니다. 갑자기 포장을 뜯으면 수천 년 세월을 견딘 유물에 탈이 날지도 몰라 48시간 이상 상자 속에서 현지 적응 기간을 거쳐야 합니다. 유물들은 섭씨 16에서 20도, 습도 40에서 50%가 유지되는 수장고에서 휴식을 취했습니다. 이날 한쪽에서는 이집트 시대의 아들에게 젖을 먹이는 이시스 여신의 좌상이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운반 담당자들이 포장 박스에서 유물을 조심스레 꺼냈습니다. 폴리우레탄 폼에 겹겹이 쌓여있던 이시스 여신의 자태가 공개되는 순간 얕은 탄성이 흘러나왔습니다. 자비로운 모성의 화신인 이시스가 옥좌에 앉아 이들을 무릎에 앉혀놓고 젖을 먹이고 있습니다. 부드러운 장갑을 낀 그들은 어린아이 다루듯 작품을 살포시 올려놓으며 서류와 사진을 가지고 꼼꼼히 대조 작업을 했습니다. 전시장 안쪽에서는 또 다른 담당자가 드라이버로 나사를 불며 포장 박스를 열었습니다. 이집트의 여인의 초상을 담당한 알렉스 트러스 코시는 나무판에 그려진 그림이라 조금만 충격을 받아도 바스러질 정도로 유물이 약하다고 설명했습니다. 렘브란트, 듀러, 마티스, 피카소 등 서양 회화사의 주옥 같은 작품도 차곡차곡 쌓여 있었습니다. 아시리아 궁전의 벽면을 장식했던 아시리아 왕의 사자 사냥 부조, 이집트 여인의 미라관 등 유물이 폴리우레탄 폼, 부드러운 특수천 등으로 꼼꼼히 포장된 채 해포의 순간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이번 전시는 아름다움, 개인, 신, 권력, 변신, 사랑 등 6개 테마로 구성됐습니다. 8,000년 전 신석기 시대의 석고를 바른 두개골부터 아폴로 두상 등 대형 박물관의 대표 소장품을 한자리에서 만날 수 있습니다. 장르도 고대 이집트 유물부터 현대 조각, 회화까지 다양합니다. 특히 한국 관람객이 좋아하는 이집트 유물이 13점 출품됐습니다. 르네상스 3대 화가 중 하나인 라파엘로의 성모 마리아와 아기 예수 드로잉, 독일의 초상화 대가 듀러의 남자의 초상, 입체파 거장 피카소의 동판화 스튜디오에서 등 회화 작품도 거대 대거 전시됩니다. 예술의 전당 한가람 미술관에는 유물장이 없기 때문에 이번 전시를 위해 유물장 25개를 특별히 제작했습니다. 유물장 제작에만 4억 원이 들었습니다. 홈페이지 humanimage.co.kr 예매 문의는 02-724-6326으로 전화 주면 되겠습니다. KBS 뉴스
허윤입니다. 지점이 없는 은행이 탄생했다고 합니다. 바로 이런 은행은 예금 금리를 높여주고 대출 금리를 낮추어 준다고 하는데요. 이 은행은 무엇일까요? 박순찬, 김지섭 기자가 보도합니다. IT 정보통신 업체들이 대주주로 있는 인터넷 전문 은행이 등장하면 금융 서비스를 이용하는 소비자 입장에선 뭐가 달라지는 걸까? 우선 은행 지점에 가지 않고 인터넷, 모바일 등 온라인화로 예금, 대출 등 모든 은행 업무를 볼 수 있게 됩니다. 기존 은행 고객들은 계좌 개설 등을 위해 은행 지점을 찾아야 했지만 화상통화 등으로 본인 확인을 받고 계좌를 열 수 있습니다. 또 인터넷 은행은 기존 은행 비용의 20에서 30%를 차지하는 인건비와 지점 운용비 등을 줄여 예금 금리를 높이고 대출 금리를 낮출 수 있어 고객들의 혜택이 커지고 현금 대신 인터넷 공간에서 쓸 수 있는 포인트로 이자를 받을 수 있어 소비자의 선택폭이 넓어질 전망입니다. 시중은행들은 1990년대 말부터 인터넷 뱅킹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인터넷 뱅킹과 인터넷 은행의 가장 큰 차이는 인터넷 뱅킹은 지점 등 기존 조직을 그대로 두고 인터넷 서비스를 덧입힌 것이라고 하면 인터넷 은행은 시작부터 모든 업무를 인터넷으로 한다는 것입니다. 계좌를 틀 때도 가입 서류를 인터넷으로 제출하고 화상통화, 지문, 얼굴 인식, 공인인증서 인증 등으로 본인 확인을 받습니다. 또 인터넷 은행은 KT, 카카오 같은 통신, IT 기업이 주도적으로 운영하기 때문에 이자를 현금이 아닌 모바일 데이터, 쇼핑 포인트 등 디지털 형태로 받을 수 있는 것도 인터넷 뱅킹과 다른 점입니다. 대출 심사 때는 기존 은행들이 쓰던 신용등급 외에 다양한 빅데이터, 방대한 양의 자료 정보를 활용합니다. 대출 신청자의 쇼핑 내용이나 SNS, 소셜 네트워크 서비스 사용 습관, 인터넷 검색 내용 등도 이용한다는 것입니다. 대출자를 더 정확하게 파악할 수 있어 고객별 대출 금리 차별화가 쉽게 이루어집니다. K뱅크, 카카오뱅크는 현금 외에 인터넷 공간에서 현금처럼 쓸 수 있는 디지털 이자를 제공할 예정입니다. KT 주도의 K뱅크는 현금 이자 외에 엑소, AOA 등 인기 가수의 최신곡 다운로드권이나 베테랑, 암살 등 IPTV, 즉 인터넷 TV 최신 영화 시청권 등을 이자로 지급할 계획입니다. 카카오뱅크 고객들은 현금 이자 대신 받은 포인트로 오픈마켓, 지마켓, 옥션, 도서, 예스24, 게임, 넷마블, 음원, 로엔 등의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또 스마트폰 메신저 카카오톡을 송금수단, 금융상담 창구 등으로 활용할 수 있습니다. 인터넷 은행들은 중급 신용도를 가진 2천여만 명을 대상으로 연 10%대 중금리 대출을 제공함으로써 기존 이금융권 이용자들의 대출 이자 부담을 낮추는데 기여할 수 있습니다. IT 기반 인터넷 은행들은 우량 대출 고객을 선별하는데 통신비 납부 이력, 신용카드 이용 실적, 온라인 쇼핑몰 구매 이력, 회원 등급 등 수억 건의 빅데이터를 활용합니다. 개인 맞춤형 추천 서비스도 인터넷 은행의 강점입니다. 기존에는 수십억 원대 자산가들만 받던 VIP
VIP급 자산관리 서비스를 컴퓨터 분석으로 일반 고객 누구에게나 제공합니다. 인터넷 은행이 설립되면 고객들이 다양한 서비스를 받을 수 있지만 사업 초기 전망이 밝은 것만은 아닙니다. 구경회 현대증권 연구원은 인터넷 은행은 신규 은행이라 초기에 예금을 빨리 늘리기 어려운데 비용을 쓰다 보면 최소 4년간은 적자 영업을 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습니다. 강임호 한양 강임 말했습니다. 영업을 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습니다. 강임호 한양대 교수는 연 10%대 중금리 대출의 대상을 찾다 보면 인건비가 많이 들 것입니다. 라며 신생은행이 얼마나 이런 시장을 잘 개척할지 의문이 드네요. 라고 했습니다. 하지만 인터넷 은행은 기본적으로 저비용 구조여서 서비스를 차별화해서 고객을 빠르게 늘린다면 순항할 수도 있습니다. 컨설팅 회사 베인앤컴퍼니는 국내 인터넷 은행의 매출 대비 비용이 35% 선으로 시중은행의 55에서 60%보다 훨씬 낮을 것으로 추정합니다. 조영서 베인앤컴퍼니 파트너는 3,800만 명의 메신저 고객이 있는 카카오 등은 쉽게 고객을 확보하면서도 일반 은행에 비해 판매 관리비를 훨씬 아낄 수 있어 손익분기점을 쉽게 넘길 것이라고 전망했습니다. KBS 뉴스 박순찬, 김지섭이었습니다. 해외에선 예금 금리가 최대 8배로 늘어나서 60초 대출도 가능하다고 합니다. 이경은 기자가 보도합니다. 인터넷 은행이 국내에선 29일 첫 발을 뗀 것과 달리 해외에선 이미 20년 전부터 핀테크, 즉 금융과 정보 기술이 결합된 신산업의 한 분야로 도입됐습니다. 사업 초기엔 수익 모델 부재와 과도한 마케팅 비용 때문에 영업을 중단하거나 다른 금융회사에 인수, 합병된 곳들이 많았습니다. 하지만 살아남은 인터넷 은행들은 낮은 수수료와 높은 이율, 편의성을 바탕으로 특화된 금융 서비스를 제공하면서 개인 자금을 흡수해 나가고 있습니다. 일본 인터넷 은행들은 지난 2000년 설립 이후 연평균 32%의 고속 성장을 구가해 왔습니다. 지난해 예금 잔고가 10조 9,700억 엔으로 사상 처음 10조 엔을 돌파했습니다. 점포와 종이 통장이 없는 저비용 구조로 가격 혁신을 일으킨 것이 일본 인터넷 은행의 성공 요인이었습니다. 주력 상품은 고금리 예금이었습니다. 지난 10월 기준 일반 시중은행의 1년짜리 예금 금리는 연 0.025%이지만 인터넷 은행 금리는 연 0.09%에서 0.2%로 일반 은행의 최대 8배입니다. 출범 7년 만에 고객 30만 명을 모은 독일의 피도르 은행은 1분 안에 대출해준다는 것이 핵심 경쟁력입니다. 199유로를 6개월간 대출해주는 이머전시론의 경우 대출 절차가 60초 안에 끝납니다. 프랑스의 헬로뱅크는 스마트폰, 태블릿 같은 모바일 기기에서 모든 은행 서비스를 활용할 수 있게 해 편의성을 높였습니다. 미국의 찰스 슈왑 은행은 개인 투자 성향에 따라 자동화된 온라인 자산 관리 서비스를 특화해 위상을 확고히 한 사례입니다. 중국도 텐센트와 알리바바 등 IT 정보 기술 업체들이 스마트폰 전용 인터넷 은행을 운영하고 있고 중국의 최대 검색 포털 사이트인 바이두 역시 최근 인터넷 은행 설립 계획을 발표했습니다. KBS 뉴스 이경현입니다.
운동권 정치 청산대 새누리당의 이익을 생각하는 것으로 전면적 노선 투쟁이 일어났습니다. 정우상 기자가 보도합니다. 안철수 의원이 문재인 대표의 공동 지도부 제안을 거부하면서 새정치민주연합 내분이 새 국면으로 접어들었습니다. 안 의원은 29일 더 담대하고 근본적인 변화가 필요하다며 혁신의 구체적 내용으로 경쟁하자며 사실상 문 대표의 사퇴를 요구하고 주류와의 전면전을 선포했습니다. 친노 및 주류는 안 의원의 낡은 진보 청산 주장을 새누리당식 사고방식이라며 비판해왔기 때문에 정체성이라는 근본적 문제를 놓고 주류와 비주류의 대결이 불가피할 전망입니다. 안 의원은 이날 기자회견 대부분을 자기 혁신안을 내세우고 현재 야당을 비판하는 데 할애했습니다. 그는 집권이라는 목표를 이룬 정당은 존립 가치가 없다며 현재 야당에는 답이 없다며 9월부터 혁신을 강조했는데 석 달간 아무것도 진행되지 않았다고 말했습니다. 안 의원은 문 대표가 주도했던 야당 혁신위의 활동을 비판하면서 그동안 낡은 진보 청산과 부패 척결 같은 별도 혁신안을 제안해왔습니다. 한면숙 전 총리에 대한 대법원 유죄 판결 부정, 2012년 통진당과의 선거 연대, 집권 시절 추진했던 한미 FTA와 제주 해군 기지에 대한 반대 등이 낡은 진보의 구체적 사례로 거론됐습니다. 집권하려면 현재 야당의 주력 부대를 80년대 운동권 중심에서 전문가로 물갈이하자는 내용이었습니다. 문제는 주류가 안 의원의 요구를 문안 공동지도부 형태로 봉합할 수는 있어도 정체성을 건드리는 부분까지 수용하기는 힘들다는 데 있습니다. 야당 핵심 관계자는 양측 간에는 어떤 집권이냐에 대한 인식에서 근본적 차이가 있다고 말했습니다. 친노 주류는 대체로 이념적으로 진보적인 성향을 강조하지만 안 의원과 비주류는 중도적인 색채 보강을 통한 대중정당을 중시하기 때문입니다. 또 현재 야당이 어려움에 처한 원인을 두고도 안 의원과 비주류는 이념적 경직성, 친노의 배타적 운동권 문화를 지적하지만 주류 측은 과거로 회귀하는 정부, 여당에 제대로 맞서 싸우지 못하고 집안 싸움만 했기 때문이라는 인식을 갖고 있습니다. 문 대표는 언론 인터뷰에서 안 의원의 혁신안에 대해 새누리당에서 우리 당을 규정짓는 프레임이라고 비판했었고 일부 핵심 지지층은 새누리당에나 어울릴 사람이라고 했습니다. 거기에 전국 정당의 방법을 놓고도 문 대표 및 친노는 부산 및 영남에 공을 들인 반면 안 대표는 호남부터 지지 기반을 다져야 한다며 호남의 반문재인 틈새를 노렸습니다. 안 대표가 30일 광주를 찾는 것도 이 때문입니다. 안 의원의 공동 지도부 제안 거부에 대한 반응도 확연하게 둘로 갈렸습니다. 주류 측 재선 의원은 안 의원이 개파 정치를 비판하면서 결국 비주류의 수장이 되겠다는 속내를 드러냈다며 거절할 생각이었다면 제안 직후 해야지 시간을 끌었다는 것은 한마디로 흥행까지 고려했다는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서울의 초선 의원도 안 의원 때문에 당이 분열한다면 그 책임을 반드시 묻겠다고 했습니다. 특히 비운동권의 경제인 출신인 안 의원의 배경까지 문제 삼는 기류도 있었습니다. 반면 비주류 의원들은 문 대표가 안 의원의 제안을 거절한다면 대규모 탈당 사태 등 당이 혼란에 빠질 것이라며 문 대표가 모든 것을 내려놔야 한다고 문 대표를 압박했습니다. 박지원 의원은 백지 상태에서 다시 시작하는 자는
안 의원의 고언은 당의 마지막 애정을 가진 사람들의 소리 없는 절규라고 했습니다. 박영선 의원, 김부겸 전 의원이나 일부 손학규계 인사들 그리고 호남 의원들 다수도 안 의원과 전략적 제휴에 나설 수 있습니다. 야당 중진 의원들은 일단 봉합에 나설 방침입니다. 문희상 의원은 두 사람이 더 이야기를 한다면 합의 가능성이 남아있다고 했고, 전병헌 최고위원은 현재 전당대회를 연다면 통합보다는 사생결 단식 세력 충돌이 될 수밖에 없다며 최고위가 더 논의해 보겠다고 말했습니다.